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곧 설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올해 명절에 남편과 함께 여행을 떠날 예정입니다. 부모님을 찾아보지 않고 여행을 간다는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하지만 제 부모님께서는 둘 다 계시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미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감금시킨 가해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피해를 입힌 피해자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감금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에겐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걸까요?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죠. 그녀의 잘못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 부정한 세네론부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바로 전할 것입니다. 해보겠습니다. 너희 시어머니는 진짜 대단하다. 어쩐지 식사를 마치자마자 하객들이 인사하러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추기를 그만 뒤적거리고 가더라니. 그것부터 뭔가 세야 한다. 롱은 셈을 명확히 하는 것에 아주 환장한 사람이었어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셈을 명확히 하는 것에 환장한 것을 자기 손해보는 걸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손해보기 싫어하는 것에 있어서 자식도 예외가 아닌 사람이었으니 말이에요. 제가 시어머니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저희 부부의 결혼식 때문이었어요. 내가 그동안 결혼식 다니면서 뿌린 돈이 얼마인데 축의금에 다시 돌려달라는 거야? 계산법이 한 번 이상하다. 내가 너를 키우면서네. 결혼식 때라도 억지로 간다고 해서 결혼식이나 돌잔치 몇십 개가 아닌 수백 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엄마의 말대로 생각해보자. 그러나 엄마가 손님으로 우리 결혼식에 와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됐는지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 그만큼만 가져간다고 해. 지금 이게 뭐 하는 건지? 결혼식을 마치고 나면 기금 정산을 하잖아요. 축의금을 가지고 결혼 준비를 위해 들어간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당시에 우리 부부가 식을 마치자마자 곧장 신혼여행을 떠날 때 제 앞으로 들어온 기금은 저희 엄마가 챙기셨고 남편 앞으로 들어온 기금은 당연히 시어머니가 챙겼죠. 내가 너희 결혼할 때 해준 건 뭐가 있겠다고 괜찮으니까 너희가 살림에 써라 하는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부모님은 결혼 준비를 할 때 도와주지 않으셨는데 저한테 모든 부분을 맡겨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에 대해 거절했고 엄마 손님들이 준 선물을 다시 돌려드렸어요. 그래도 자식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찾아오며 불평하는 소리를 하는 것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죠. 결국엔 자식 키우는 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일까요? 어쨌든 시어머니는 다르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한테 돌려주셔야 할 돈이 저의 것이라고 하시려 하셨죠. 남편이란 사람이 앞에 있다 해도 돈을 내려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의 그 모습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보였으니 말이다. 남편은 애써 화를 누르며 시어머니께 이야기를 했다. 우리 결혼할 때 집부터 모든 예식 비용 및 혼수까지 다 우리 둘이 알아서 했잖아. 그런데 왜 이후에 들어온 추위까지 엄마가 가져간다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니야, 뭐가 아니야, 이 아들. 너 계산 참 희한하게 한다. 나 지금 너무 서운해해. 한 사람 앞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너무 어이없고 엄마가 창피하게, 나도 창피하게. 아, 나야말로 희정이 앞에서 지금 창피해 죽겠다고 장모님은 되려 우리가 돈 가져가시라고 한참 설득하고 나서야 그 돈을 받아주셨어. 아, 엄마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했지만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은 결국 시어머니의 행동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돈 문제로 그렇게 말다툼이 생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어요. 여태껏 결혼식이나 돌잔치에 왜 그런 곳에 굳이 다녔는지 너만을 생각해서 다녔다며 말했죠. 나는 너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생각해봐.
나는 너를 이렇게 키워왔으니 돈을 받을 자격이 있어? 어느 정도는 당연히 받아도 되는 거야. 정말 어지간한 시어머니로 처음에는 너를 위해 결혼식이나 돌잔치를 열었던 것이라며 말했지만 후에는 나는 너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그 정도를 못 챙기냐 라며 말하기까지 했어요. 다음과 같이 문장을 수정하겠습니다.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저도 질렸는데 남편은 오죽했겠는가. 내놔라 하는 문제로 신랑이 했지만 그날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은 그날 밤 혼자 서류 작업을 하더니 다음 날 아침 그 서류를 들고 시어머니를 찾아갔죠. 그리고 남편이 시어머니를 찾아간 그날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내, 어머니, 이거 내가 시켰니? 아이고, 돈 받아오라고 남편한테 서류까지 만들어서 들려보낸 거야. 대답을 해봐. 그런 거냐고,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대뜸 전리화를 내며 저에게 언성을 높여가며 물었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 옆에서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화를 내는 것 같았죠. 나 혼자 정리한 거라고 얘기했잖아. 왜 희한테 전화를 해? 자기야, 아냐. 신경 쓰지 마, 내가 처리하고 갈게. 자기야, 일단 내가 거기로 갈 거야. 그게 나을 것 같아. 괜찮다니까. 이런 일 괜히 엮지 마. 기다리고 있어. 얘기 잘하고 갈게. 엄마, 이런 일 계속 될 것 같아. 남편이 시어머니 전화를 빼앗아들어 나한테 알아서 해결하고 간다고 했는데 전화를 끊었어. 시어머니가 또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남편이 시어머니 쪽으로 성을 높여 전화를 끊었어. 밤이 되어서야 남편이 집에 돌아왔어. 그때 처음 남편으로부터 이야기 들었어. 시어머니가 어떤 엄마였는지. 자꾸 나한테 키운 거 값수 퉁 치자고 이야기하는데 엄마가 정말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나를 키워준 건 외할머니였지? 자기가 아니란 말야. 그런데 무슨 초, 중, 고, 대학까지 입학. 19이며 졸업식이며 한 번도 온 적이 없었다. 남편은 시어머니 손녀가 아닌 외할머니 손녀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일찍이 이혼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남편이 서로 맞지 않으려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외할머니 밑에서 자랄 동안 남편의 학교 행사나 어딘지 찾아오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남편은 시어머니의 뻔뻔한 태도에 제대로 화가 났던 것이라고 하죠. 괘씸해서라도 나는 그냥 못 넘어가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엄마로부터 받은 지원 내역과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하며 엄마에게 지원했던 내용을 꼼꼼히 계산했어요. 그걸 정말로 모두 계산해서 간 것이었다고 당연하지. 어릴 때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아니 뭔가 나를 키워줬다는 거야? 나를 키워준 건 외할머니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집 가난해서 나 혼자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가외 학원 일절 안 다녔으니까 엄마한테 받은 거라고는 밥 얻어 먹은 정도인데 엄마가 계산한 거랑은 너무 다르더라고. 남편은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서는 시어머니한테 내민 것이었어요. 결국에는 시어머니 당신이 남편한테 지원받은 것이 더 많아 당신 앞으로 온 축의금 일부까지 포함해서 제 남편한테 돈을 내주게 되었던 것이었죠. 시어머니 말 그대로 혹 데려다가 자기 욕심 때문에 혹 하나를 더 붙인 셈이었어요. 뛰는 시어머니 위에 나는 내 남편이 있다고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한테 그대로 된통 당한 것이었죠. 이 정도로 우리 시어머니가 자기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고 욕심만 그득그득한 사람이었네요. 자기 발등에 찍은 거죠. 뭐 3살 버릇 역까지 가고 개버릇 남 못 준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그 잘못된 신부를 결코 버리지 못했어요. 그런 일을 겪고도 말이에요. 그 신부는 제 며느리이자 우리 친정 엄마까지 뻗친 상황에서도 이러한 걸 멈추기로 하고자 하는 시어머니보다 우리 친정은 더 나은 태도를 취했죠. 엄마, 아이가 너무 받지 않다 싫다고 말하는 거 그게 자식인 입장에서 속상한 일이에요. 엄마가 아이를 잘 키워서 딸과 사위가 잘 번 돈을 하는데 왜 이것까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당연히 돈을 받는 거고 너도 자식이니 나와서 생각해봐. 내 자식이 얼마나 나이 먹어도 내 새끼가 바깥에서 고생하며 번 돈을 받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겠어?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야? 우리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와는 정반대로 자식을 위해 너무 희생하려고 하죠. 그 상황에서 제가 불만을 품었던 것은 그것이 정반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정반대인 가정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나 결혼했을 때 우리 부부가 되었고,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를 잘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유돈이 생기면 남편이 가끔은 친정엄마를 여행시키곤 했어요. 물론 시어머니에게도 여행을 보내주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여긴가에서도 우리 친정엄마와는 매우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고작 일본 여행이야. 남들은 유럽 여행을 하거나 크루즈 여행을 하거나 자식들이 효도 여행을 하면 더 좋은 데로 많이 보내준다던데,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엄마, 자식이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나는 이 정도밖에 못 해주니까? 너는 말을 그렇게 못나게 해야겠니? 하며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 반만 나에게 좀 해봐라고 했었죠. 어젠 웃겨. 자기가 그딴 소리를 하고서 상대방한테 다시 좋은 말이 돌아오길 바라는 게 참 신기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구나. 시어머니는 그걸 몰랐나 봐. 몰랐던 건 아닐 텐데 차라리 몰랐다고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 어쨌든 시어머니는 내 친정엄마한테 아들을 사랑해주는 당신에게 서운해했고, 기분이 상해서 우리 친정엄마한테 토로했다. 너희 엄마가 진짜 부러워. 사위가 자기 아들처럼 잘하는 것 같아. 얼마나 좋겠어? 너희 엄마에게 전해줘. 아들이 명절에 데리고 올 것 같다며 엄마를 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더라. 왜 그러는 거야? 진짜 그럴 필요가 있어? 내가 너희 장모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까? 희정이 엄마 야릇하게 말하네. 그러면 내 엄마 아니에요. 나 지금 말한 건 틀린 소리 한 거 같지 않나요? 저런 식이었어요.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어떠세요? 진짜 입이 안 다물어지실 만큼 말이 안 통하는 인간 아닐까요? 우리 친정엄마를 보고 너희 엄마라고 불렀던 시절이야. 신혼 때만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싶었는데 싫어요. 둘러 말했지만 나중엔 똑같이 쓰게 될 거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내 부모에 대해 함부로 하는 인간이면 시어머니라도 대통령이든 그냥 막 듣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한 번은 일부러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에게 직접 얘기를 했었어요. 그날은 시어머니 집에서 함께 식사하는 날이었는데 이 자식의 엄마라고 하는 사람이 또 건마 너희 엄마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장조림 너무 맛있더라고요. 좀 더 달라고 해서 나도 좀 나눠주라고 했는데 남의 아들 덕 보면서요.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어머님이 지금 또 내 엄마라고 하셨네요. 왜 내 엄마니까? 내 엄마라고 하지 말고 그럼 우리 아들 엄마라고 할까? 그런데 보자고 하니까 너희들 둘이 뭐를 가르치려는 거야? 적당히 해야지. 어머머, 너 지금 어디 가니? 저는 시어머니가 그 말을 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제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러더니 저를 보면서 시어머니는 뭐 하는 거냐고 굉장히 어이없어 하면서 제게 물었어요. 사람에게 말을 해야 말이 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시어머니가 아닌 남편한테 이야기했어요. 오빠, 엄마한테 말 좀 해줄래? 우리 엄마한테 내 엄마라고 하는 거 더는 못 듣겠어. 나란히 말하는 거 고치든 아니면 내게 며느리 노릇 바라지 말라고 하시라고. 저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버렸어요. 이전에 남편에게도 말했었거든요. 어머니가 한 번 더 그러시면 그때는 참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알아라고 하고 말이에요. 남편도 잘 인지한 것인지 아무 소리 없이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무엇이라고 하더군요. 현관을 나서는 동안 시어머니와 남편이 소리를 높이며 싸우는 것을 들었어요. 너는 와이프가 나한테 그렇게 싹둑말 안 하긴 해? 어떻게 이래? 너 결혼하고 너무 변했어. 알아. 내가 내 엄마야? 이놈아, 내가 무조건 엄마 편에만 서야 좋겠지. 엄마는 아들이 이혼하는 거 보고 싶어. 서운해도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내가 너무 많이 얘기했었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뭐야, 나.
너 정말 엄마한테 이럴 거야? 아이고, 동네 사람들 지쳐가라. 넘어가서는 자식놈이 엄마인지. 나는 막무가내로 우기거나 울거나 불거나 나서지 않으면서도 시어머니와 똑같은 태도로 말하는 엄마가 먼저 싸우기를 시작했다. 내 남편이 몇 번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을 거론하며 시어머니는 아파트가 쩌렁거리도록 싸웠다. 그 후로 시어머니가 어미 사과를 강요하면서 저에게 나오라 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가 사과할 때까지 사과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그 전까지는 시어머니의 곳을 찾지 않기로 했다. 또한 남편도 나와 함께 시어머니와의 연락을 끊기로 결정했다. 사실 시어머니와 내가 다퉜던 일에 대해 남편이 나 때문에 시끄럽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래도 난 괜찮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단호했다. 엄마라고 해서 용서할 생각 없어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정확히 알려줘야지. 그렇게 남편과 나는 명절날 당일에 가서 차례만 지내고 빨리 나올 뿐이에요. 어떤 왕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부부를 친척들에게 천륜을 끄는 폐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그러나 남편이 한 말처럼 어른은 어른답게 대접을 해주지 않겠어요. 어른이 아닌 사람에게 어른 대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말을 주고 받고 싶지 않은 건지 자기도 저에게 연락을 안 하셨어요.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겠지 하며 지냈죠. 제 남편과 나에게는 언제나 저희 부부를 포용하고 안아주시는 친정엄마가 계셨기 때문에 아마 더욱 시어머니가 비교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유일한 안식처이자 버팀목이었던 친정엄마와 저희 부부는 그리 오래 함께하지는 못했어요. 장모님, 저희가 모시러 갈 테니까 좋은 옷 입으시고 준비해주세요. 저희가 장모님에게 깜짝 놀라실 만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했거든요. 그래, 엄마, 이 사람이 엄마를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얼른 나와서 예쁘게 하고 와야 해. 그날은 참 희한했다. 한식당은 늘 예약이 꽉 차서 매번 예약에 실패하곤 했던 곳이었거든요. 예약 성공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인 곳이었죠. 친정엄마는 늘 외할머니의 기일이 되면 우울해하셨어요. 외할머니를 기리던 그날 저희 부부는 어떻게든 엄마의 기분을 좋게 해드리고 싶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식당에 전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웬걸 그날 당신의 이야기를 좀 더 자연스러운 형태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당신은 당일 취소 절차로 식당 예약을 취소한 후 운이 좋아서 다시 예약할 수 있었어요. 식당에 들어간 후에는 엄마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옹실한 소리를 내며 말이죠. 이런 경우 처음이야. 정말 다행이야. 이렇게 좋은 곳을 못 만났어. 떨어뜨린 외할머니 깃발만큼이나 여기서 가장 현저하게 생각이 나더라. 가족과 함께 식사하러 오신 건가요? 주말 이벤트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괜찮으시다면 함께 찍어 드릴게요. 와, 정말. 아이고, 좋아. 사위가 예약해줘서 다행이야. 음식 여기 정말 맛있어요. 엄마한테 생각이 나게 만들어주는 맛이거든. 그날 식당에 있었던 엄마와 저 남편 모두 만족스러운 식사를 했다. 이벤트가 있어서 고운 옷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친정 엄마와 함께 저희는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날따라 신호도 한 번 안 걸리고 엄마를 집에 모셔다 들여다줬답니다. 거리는 평소에 40분 정도 걸리는데 훨씬 짧은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신호 한 번도 안 걸리고 길을 지나가는 건 흔한 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 세 사람은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런 일이 운수 좋은 날에만 일어나는 것 같다 오고 말이죠. 아이고, 운수 좋은 날이라는 말은 취소하자. 그 소설의 결말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득 그 소설의 결말이 편해 보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취소해야겠다고도 했지요. 말하자면 운수 좋은 날에 대한 얘기는 그만하고 다시 나머지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제가 말하려던 건요. 그 말을 너무 늦게 취소했던 것인지 그날 우리 세 명의 일은 마치 소설 운수 좋은 날 한 장면처럼 시작과 끝이 모두 갑자기 펼쳐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희정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 언니 얼굴 한 번 못 보고 아이고.
언니, 희정이 이런 것도 못 보고 나가야지. 언니, 문화 어떻게 해? 우리 엄마, 어떻게 할까? 이런 게 어디여? 이렇게 갑자기 가는 게 어디 있냐고? 엄마, 안 돼, 엄마, 엄마, 희정아, 그만해. 응, 그만해. 평소에 예약하기도 어려웠던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를 한 후, 신호 한 번 걸리고 집에 간 게 고작 그게 엄마의 운을 다 가져간 것이었나 봐요. 엄마는 김치까지 챙겨주시고 배웅해 주셨는데, 그날 새벽, 엄마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평소 신장이 안 좋아서 신장투석을 하셨던 엄마께서는 신장 질환이 아니라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 수도 없었어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새어 나와서 급히 달려갔는데 엄마께서는 정말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샤워 중에 쓰러지셨던 거였어요. 물이 계속 새어서 아래층 이웃분께서 물소리에 놀라셔서 아래층으로 와서 발견하셨어요. 정말 가슴이 아프게 울었던 기억이 나요. 사람 몸에서 이만한 눈물이 나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순간은 끝이 없이 울었어요. 마음속에 이런 통증이 있는지 몰랐어요. 진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엄마가 떠나신 것은 저와 남편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께 알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연락을 했더니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오시는 거야 괜찮았는데 말을 참 거지같이 해댔습니다. 아, 갑자기 그렇게 된 거를 어떻게. 아니, 나도 가보고야 하지만 근데 내가 당장 비행기를 어떻게 타고 가겠어? 너희들도 참 대책 없다. 나한테 죄책감 갖게 하려고 이러는 거야? 그 양반은 심장도 안 좋으셨다니. 아니에요. 끊을게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시어머니는 당신이 일본 여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당장 한국으로 어떻게 갈 수 있겠냐며 부고 소식을 전해왔다. 되려 볼멘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죄책감 심어주려는 거냐며 말이에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발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제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당신이 왜 미안해하고 있는지 이야기했었죠. 솔직히 말해서 나는 어머니에 대해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망할 것도 없었고 오히려 어머니가 여기 오지 못하는 상황에 더 다행을 느끼고 있어요. 당신이 서운해한다 해도 이것이 제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미안해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정말로 제 진심이었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조문에 오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어머니가 아직 사람이 덜 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어머니는 본인이 정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증명했냐고요? 지금부터 펼쳐질 그 추악한 행동을 여러분이 다 듣고 이해한다면 한마음으로 그런 인간이 있다고 외칠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먼저 올라가 있어 있는 차를 대고 올라갈게요. 알고 있어요. 나 혼자 있어도 괜찮으니까 조심해서 올라와. 장지에서 엄마를 정말 마지막으로 떠나보낸 후 저는 남편과 함께 엄마 집으로 왔어요. 주차 자리가 없던 상태라 남편은 차를 대고 들어오기로 했고 저는 엄마 집안에 먼저 들어가 엄마의 짐을 하나 둘 정리하기로 했죠. 더 이상 엄마가 없을 엄마의 집안에 들어서면서 알 수 없는 감정이 몰려왔어요. 모든 물건들은 다 제자리인데 엄마의 온기만 없었어요.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하염없이 눈물이 뚝뚝 흘리면서 안방에 들어갔는데 제가 아주 기겁을 했습니다.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엄마의 방 안에 이미 누군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것도 신발을 신은 채로 말이죠. 아유, 세상에. 깜짝 놀라서 뭐가 뭐냐고 그랬어요. 너는 말도 없이 집에 들어왔다가 세상에 칸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지금 뭐 하세요? 물었거든요. 어머나, 이 친구는 왜 그래요? 너 정신이 없구나. 엄마의 방에 먼저 들어온 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엄마 방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고 했어요. 신발도 벗지 않고 엄마 방에 앉아서는 마치 도둑이 든 것처럼 전체 서랍장과 침대, 옷장까지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지요. 그 광경을 보자 눈이 돌아갔어요. 게다가 나 방에 들어서자 마주친 시어머니 모습은 화장대 서랍에서 엄마의 장신구를 뒤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나는 빨리 시어머니 발에 걷어서 거칠게 신발을 벗겼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압도되어 쓰러졌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권리로 우리 엄마 집에 침입하신 거죠? 뭘 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우리 엄마 병원비는 이미 다 내셨잖아요. 당연히 이 집은 내가 써야지. 사람을 불러서 짐을 빼기 전에 팔아서 돈을 모을 만한 게 있나 찾고 있었어요. 왜 그게 사람이 싶었나 싶어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떠세요? 제 시어머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정신나간 여자가 하는 행동이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눈에는 전혀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자기가 한 짓이 어떤 짓인지도 모르고 망아지 마냥 나에게 뛰며 너무 당당한 시어머니에게 제가 강력한 한마디를 해주었어요. 백수 남편이 몸 병원비를 다 내주니까 백수가 되었는지도 몰랐나 봐요. 저도 이런 백수가 필요하다고요? 없어요. 당장 이혼할 거예요. 뭐, 이혼. 아이고, 이혼. 내가 이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어마마, 저거 눈 뜬 거 좀 봐봐. 너 아주 사람 잡겠다. 응, 한 대 치겠어.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혼자서 아주 대단한 망상에 빠져 살았더군요. 그 여자 말에 의하면 저희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신장투석 비용이며 뭐며 다 남편이 해준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엄마 병원비는 애초부터 제가 다 내고 있었어요.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한 번도 남편한테 받지 않았었지요. 우리 엄마한테 들어가는 돈인데 남편한테 굳이 받아야 할 이유도 못 느꼈고 굳이 내 능력이 되는데 남편한테 돈을 받아오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내가 당신 아들한테 우리 엄마 병원비를 받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하지 마세요. 무슨 일을 알고 그러는 거예요? 돈을 내준다 해도 오히려 더 해주는 편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처가의 발길을 끊고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살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용돈은 챙겨서 보냈거든요. 용돈이 없으면 직장도 그만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실직하고 나서는 제가 돈을 줄 수 없어서 주었어요. 남편이 실직한 사실도 모르고 저가 용돈을 해준다는 것도 몰랐던 시어머니는 저렇게까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모든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했어요. 제 남편이면서 당신의 아들은 실직해 백수가 된 상태다. 그것도 다 당신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당신이고 당신 아들이고 나 다 같이 안 보고 살면 더 낫겠네요. 나와 당신 아들을 이혼할 테니까 지금 이 집에서 나가세요. 나가라고.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 집에 들어와서 이러는 건데? 왜 우리 엄마 집에 당신이 들어와서 난리냐고. 저도 이미 그때는 이성의 끈이 제대로 끊긴 상태였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며 쩍 벌어진 채로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계셨어요. 자기가 한 짓은 생각도 못하고 제가 자기한테 당신이라고 한 것에 꽂혀서는 그것을 들먹이며 화를 내더군요. 뭐, 당신 너 지금 나 다 당신이라고 한 거냐? 아이고, 뭐, 우리 지철이 백수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싹퉁 머리 없는 거 사이, 싸가지 없는 년 어디서 남의 아들 앞길을 막으려고 그딴 소리를 해? 어디서 내가 앞길을 막아요? 앞길 막은 건 당신이지. 내 남편 앞길 막은 거 당신이라고. 아, 이게 진짜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내 엄마 세장 뜬 거 가지고. 지금 되고 있는 거라고 야. 제정신을 차려나는 그런 걸 가지고 너 이따위로 행동하는 게 불쌍하게 보낼 생각이 없어 알아내. 엄마가 죽은 게 뭐 내 탓이야. 내 탓이냐. 시문이는 정신을 잃은 여자는 제가 하는 말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배려하지 못해서 저희 친정 엄마 물건을 집어 던지기까지 시작했어요.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온몸이 붕 뜨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면서 저도 순간 블랙아웃이 되면서 이성을 제대로 잃게 되었죠. 저는 그 여자에게 악을 쓰며 덤벼들었고 그 여자와 육탄전까지 벌이게 되었어요. 그때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엄마의 사진이 담긴 액자가 방바닥에 던져졌어요. 엄마라는 여자가 자식 교육을 얼마나 잘 못 시켰으면 내가. 응, 그래. 어디 한번 노려봐. 내가 내 엄마 사진을 던졌어. 왜 더 못할 것 같아? 얼마든지 알 수 있어? 안 돼, 안 돼. 저는 시어머니가 바닥에 던져 처참히 깨진 엄마의 액자를 받아들고 바닥으로 몸을 던졌던 적이 있어. 날아가 버렸어요. 쿵 하고 넘어지는 바람에 깨진 유리 파편이 팔꿈치를 베었고 손등에도 상처가 생겼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나에게 그런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우리 엄마의 얼굴이 담긴 액자가 깨졌다는 게 마음이 너무나 아팠죠. 그 순간 시어머니의 비명이 들려왔어요. 시모는 멱살을 잡혀서 목을 컥컥거리고 있었어요. 아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도지, 너네 엄마한테 왜 이래? 숨 막혀, 이놈아. 이것들이 아주 쌍으로 돌았구만. 응, 너는 너희 남편 안 막리고 뭐해? 아우, 이러다가 사람 잡겠네. 잡을 거야. 시어머니가 면을 잡힌 건 다름 아닌 제 남편한테 잡힌 것이었어요. 주차를 마치고 온 남편은 이 모든 광경을 보게 되었고 그렇게 남편은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았죠. 남편은 자신의 손에 잡고 매달리다시피 하는 시어머니에게 고함을 치듯 또박또박 이야기했어요. 2번 말 안 해도 잘 들어. 당신 아들 백수 된 거 맞아. 왜 당신이 은행에서 일하는 아들 이름을 대고 여기저기 투자해준다고 사기치고 다니는 그 인간들이 우리 은행으로 내 앞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지를 언급했어. 누가 내가 언제 그들 이름을 대고 다녔다고 하는 건데? 어떤 인간들이 너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 남편은 내 던지다시피 시어머니 멱살을 풀었고 시어머니는 컥컥거리면서도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며 소리쳤어요. 백수가 된 것이 남편이 회사에서 해고당한 뒤였고 이는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은행에 있다는 사실을 나에게 알려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를 아끼는 마음에 고급 정보를 조금씩 알려주었는데 이를 토대로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말해주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돈이 2배로 늘어난다고 하니 꼭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네, 그런데 내가 지철이가 은행에 들어갔다는 정보를 듣긴 들었는데 정말이라면 자금을 투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자를 원한다면 돈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준 돈을 이쪽으로 넘겨주고 자금 내용과 관련한 사항들은 시어머니 중 한 분이 제 남편에게 보낸 것처럼 저한테 알려주셔야 합니다. 평소에는 시어머니의 행동을 믿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녀가 시어머니와 대화한 내용을 녹음해 두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그 녹음 파일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자기는 당신의 이름을 팔아서 사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것을 녹음 내용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좋은 투자 상품을 갖고 있다고 내 이름을 빼돌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그 내용이 그대로 녹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차마 눈을 뜨고 싶지 않은 미래를 직시했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불쌍하게 여기면서도 남편의 모습을 볼 때는 안타까움이 더해졌습니다. 남편은 손톱 자국으로 손바닥을 상처 입힐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있는 채로 억지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었고 그 정도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이렇게 사실을 들어주시고 계셨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기저기 사기를 저질러 다니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 시어머니가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시어머니의 아들인 우리 남편에게 은행으로 서류를 보냈어요. 그 덕분에 남편은 누명을 쓰고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나는 희정이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더 이상 사과해야 하는데 나는 왜 엄마 때문에 얼마나 사과를 해야 했는지 알아. 은행에서도 그 아주머니들도 희정이한테 내가 언제 뭐 해달라고 했느냐고 물었어. 내가 재산을 달랬다고? 뭐라 했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은 없으니까 제발 사고 마치지 말라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남편은 항상 사과만 하고 다녀.
그 일이 있을 때도 남편은 나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줬어. 사과만 할 거야. 남편은 책임질 시기가 왔다고 이혼을 하자고 얘기까지 한 거야. 엄마가 또 무슨 일을 책일지 모르겠어. 모르는 일이고 나 회사에서 잘리게 될 것 같아. 앞마당에 더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만 피해가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남편이 그 말을 함과 동시에 그의 얼굴에 손을 댔어요. 너무나 속상했거든요. 시어머니 때문에 피해를 보는 남편이 안쓰러웠고, 시어머니 때문에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한 여자한테 이혼 이야기를 꺼내야만 하는 남편의 심정이 너무나 처참하게 느껴졌어요. 방금 당신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 알겠어요. 당신에게 너무 실망해서 나를 그렇게밖에 안 보는 거 알아? 고작 이런 일로 당신과 헤어질 것 같아. 아, 그런 소리를 왜 한 것인지 이해가 안 돼. 이혼하자고 하면 나는 그래? 어쩔 수 없이 이혼하자. 이런 줄은 몰랐는데 나를 대체 뭘로 보는 거야? 아니야, 내가요. 너를 모르겠어서 그래서 당신께 이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일 덕분에 피해를 보더라도 당신은 괜찮다고 할 사람이니까 이혼하자고 하는 거라고. 죄를 짓거나 어머니야, 당신이 아니라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과 이혼하지 않을 거니까 2번 다시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저는 남편에게 싫다고 했어요. 죄를 지은 건 시어머니, 남편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니까 말이에요. 저의 이야기를 듣고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뻔뻔했어요. 너희 무슨 드라마 찍냐? 너도 웃기네. 이혼하고 싶으면 그렇다고 하면 되는 거지? 내 집에 있는 아들의 얼굴에 손을 왜 대니? 그래, 너희 엄마 재산을 받을 거니까 믿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부터 생길 빚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받을 거냐고. 그러면서 또 그런 소리가 나오나 보네. 재산이요. 내 앞으로 엄마의 재산이 얼마나 많이 줄었던 당신한테 10원 한 잔 사는 것이 힘들겠죠. 그래서 김치국을 마시지 말아요. 알지요. 당신 덕분에 당신 아들이 힘들었다고 말하는 거죠. 정말 엄청난 사람이십니까? 돈에 미쳐도 단단히 미친 사람인가요? 모든 얘기를 듣고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뻔뻔하셨어요. 하다 저희 친정엄마의 죽음을 두고 재산이 얼마나 생겨날지 하는 말을 하던 사람이셨었네요. 남편과 나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정말 화가 났었고 남편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시어머니에 질려버렸는지 그 자리에서 연락을 끊자고 제안하던 거죠. 인간이 아니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다시 한번 말해봐. 나 당신 사람으로 안 봐. 뭐야, 나. 이놈아. 도지초, 내가 내 엄마야?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이게 아주 여자한테 올려도 단단히 올렸네? 너 지금 내 와이프한테 휘둘리고 있는 거야? 이놈아, 말 끊지 마. 우리 이제 부모 자식 사이 아니야. 알겠어. 나 당신 고사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당장 여기서 나가. 나가라고. 남편은 정말이지 무섭을 정도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당신 아들의 모습에 꽤나 당황한 듯 했죠. 시어머니는 못 나간다고 난리를 피웠으나 남편의 무력에 힘을 쓰지 못하고 그대로 맨발로 쫓겨나게 되었죠. 얘야, 너 정말 이럴 거야? 철아, 너 내 엄마 죽는 걸 볼래? 너 정말 이럴 거냐고. 도재철,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느라 내가 얼마나고 했는데 천 아임 없을 놈. 아이 시끄러워. 아줌마. 어디서? 술을 마시고 다니고 다른 지역에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패가 너는 또 어떻게 하는 거야? 너는 뭐 하는데? 내게 입 다물라고 하지 말아야. 아, 그 여자가 정말로 경찰을 불러올 거야 알아요? 맨발로 쫓겨난 시어머니는 아파트 밖에서도 미친 사람처럼 우리를 향해 소리를 질러서 그렇게 하다가 시어머니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는 아파트 주민과도 싸움을 하다가 결국에 경찰차까지 부른 거죠. 결국에 시어머니는 경찰의 공무집행 방해로 덤벼들어 경찰차를 타고 아파트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날 그 경찰차를 타면서 시어머니는 짐작했을까요?
앞으로 경찰과 법에 대해 어떻게 즐겁게 만날지 지금부터 시어머니와 큰 난리를 피우고 난 뒤 시어머니를 대소할 준비를 즉시 하기 위해서. 정말 믿을 수 있어요. 나중에 만약 우리에게 다른 얘기를 하려 한다면 안 돼요. 알아요. 우리의 영향으로 인해 엄마를 고소하는 상황에 놓인 셈인데 그런 얘기를 할 생각이라면 제발 지금 진짜 말 꺼내지 마요. 저는 그 정도의 각오도 안 한 상태인데도 먼저 연락해서 여러분들을 한자리로 불러냈죠. 저는 고소를 접수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그 여자에 비해 받은 문자나 전화 내용 등이 녹음된 증거가 있으면 가능한 한 모두 제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피해를 입은 아주머니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시어머니께서 제대로 벌을 받게 도와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남편은 그분들에게 제시할 증거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중이에요. 당연히 몇몇 분들은 아들내미의 도움을 받으면서 남편의 진정한 의지를 느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심하였지만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보증인 시어머니를 재판대에 서게 하였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모두 저를 바꾸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나 자식을 팔아 사기를 칠 것이며 판사님, 이것은 모욕입니다. 시어머니가 상처받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아들을 팔아 사기치는 엄마가 있을까요? 만약 그러한 사람이 진짜 엄마라면 위대한 엄마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응답했는데 그는 그런 말이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격렬히 말했습니다. 아마도 사람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나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며 분명히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장거래 내역이 메신저 대화 내용에 담겨 있으며 녹음된 통화 내용도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어설픈 연기에 속지 않고 결국 시어머니는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으로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인 제 남편을 향해 욕설과 비난을 멈추지 않았고 제 남편이 덜덜하는 손을 꼭 잡으며 재판장을 벗어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제 아는 촉박하며 심지어 1시간 동안도 잠을 자지 못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제 회사 동료들도 총알재견한다고 선언해 주었기 때문에 첫 출근했을 때보다 훨씬 긴장될 것 같았습니다. 이미 제가 회사에서 어려울 일을 겪었기 때문에 더는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것이니까 괜히 움츠려 들지 말고 평소처럼 잘하고 와, 알겠지?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누명을 쓰게 된 것을 증명하고 평소 남편의 직장 생활이 항상 바르고 성실했다는 직장 동료들의 증언과 응원으로 다시 회사에 복직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일 잘하고 있고 이제야 저희 부부에게 편안한 삶이 주어졌어. 더불어 기쁜 소식도 있었어요. 희정아, 얼른 일어나 밥 먹어야지. 응, 국 다 식는다. 얼른 일어나. 엄마가 여기 왜 있어?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가 왜 있어? 우리 딸내미 밥 해주려고 왔지? 얼른 일어나서 밥 먹어. 너 감자국 좋아하잖아. 얼른 일어나. 돌아가시거나 단 한 번도 꿈에 나온 적 없던 친정. 엄마가 드디어 제 꿈속에 나타나 주셨다는 것이었어요. 꿈속에서 엄마는 저와 제 가족이 사는 집에 와서 계셨어요. 엄마는 언제나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저를 깨워주셨죠. 꿈이라는 것을 알지만 엄마가 내 눈앞에 있고 엄마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그저 좋았어요. 혹시라도 깨어날까 봐 꿈속에서 엄마의 오른손을 꼭 잡고 있었죠. 엄마와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보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죠. 희정아, 이제 간식 먹어야지. 엄마가 우리 희정이에게 주려고 꽁꽁 숨겨둔 간식을 꺼내어 줬어요. 엄마가 내민 것은 붉은 빛을 내던 천도 복숭아였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엄마가 주신 것이니까 맛있게 먹었죠.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어요. 지금은 우리 딸을 만나러 가야겠어요. 꿈을 꾸고 2주 후에 임신 사실을 알았고 딸을 낳았어요. 남편과 함께 아직도 그 이야기를 나눠요. 엄마가 우리 부부에게 아이를 선물해주고 가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모든 일이 해결되어서 우리와 닮은 아이가 나와 행복하게 살도록 딸을 데려다 주고 가신 것 아닌가 싶어요. 나중에 매우 미룬 나중에 엄마를 만날 때 엄마 덕분에 평생 행복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좋은 일만 생기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